네, 이번엔 경제 라이브입니다. 경제 뉴스들을 쉽고 또 깊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어제 이재명 정부 앞으로 5년의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123개 국정과제가 공개가 됐는데요. 대부분 모든 분야가 망라가 됐는데 0%로 추락한 경제 성장률을 높여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평론가님, 이 경제 분야부터 좀 구체적으로 좀 보죠. 어떤 내용이 주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국민 보고대회 형식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네. 가장 저는 먼저 들어왔던 부분이 잠재 성장률을 3%대까지 다시 끌어올리겠다라는 네. 것이 눈에 들어왔었습니다. 이제 이거 관련해서 많은 이제 전략과 전술들이 이야기가 됐었고요. 네. 그 다음 부분은 이제 AI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원래 이제 대선 전 후보자 시절부터도 AI 3대 강국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이번에도 그 액션 플랜 가운데 뭐 펀드 조성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뒤따랐기 때문에 역시 AI라는 키워드도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네. 국력으로 세계 5강에 진입하겠다. 그리고 이제 성장 전략들 중에서 좀 눈에 들어왔던 부분들이 네. 특히 이제 신정부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은 K 컨텐츠, K 컬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이번에도 우리 K 컬처 시장을 300조 원대까지 키우겠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축이 있었는데 네. 이제 전라도 지역, 이 전남 지역에다가 아리백 산단 단지 이건 이제 곧 9월 정기국회 때 특별법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실제 사용처는 용인, 그렇다니 경기 쪽에 아리백 반도체 단지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의 큰 밑그림도 그려졌다. 이 밖에도 이제 많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역시 경제 쪽에서도 굉장히 큰 방점을 찍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AI 3대 강국 도약 이 얘기는 대선 전부터 공약에 있었던 얘기거든요. 근데 100조 국민성장펀드의 어떤 구체적인 형태도 좀 어제 발표된 것 같아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발표된 첨단 전략 사업 기금이 이제 100조 원 정도 되는데요. 한국산업은행이 이제 50조 원 출자하고 그다음에 민간이 50조 원에서 매칭 펀드식으로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운영은 이제 산업은행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는 AI와 또 반도체, 2차 전지 등에 하는데 아까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AI 3대 강국에 진입하겠다라는 어떤 의지에 기반하여서 네. 이러한 어떤 과감한 투자로 이러한 산업을 좀 육성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AI 생태계 조성이라든지 AI 고속도로 구축, 그다음에 뭐 인재 양성, 또 다소의 또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이 펀드 안에서 들어갈 액션 플랜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 민간이 50조 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국민도 여기에 좀 투자할 수 있는 구조로 지금 가는 걸로 예상이 되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민간 기업들과 그다음에 국민들이 또 투자할 수 있게끔 또 어떻게 열어놓은 그러한 어떤 방안인 것 같습니다. 한국형 엔비디아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두 가지 구조인 것 같아요. 네. 방금 이제 교수님이 얘기했던 첨단 혁신 산업 펀드가 있고 이것은 산업은행이 이끌어갑니다. 아마 여기는 산업은행이 이끌고 민간 기업들과 컨택을 하는 펀드고요. 네. 자세히 소개는 안 됐지만 여기에 미래 성장 펀드라고 해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지금 국민 이제 성장 펀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미래 성장 펀드는 연기금이 일단 주인공, 리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금융사들 아마 여기에 이제 국민들도 들어가게 되는 이제 이 두 축으로 구속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결과적으로 한국형 엔비디아는 앞서 말한 그 첨단 이 전략산업 펀드에서 이제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또 연기금 같은 경우에 미래성장 펀드는 벤처 투자라든가 엔젤 투자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크게 보면 이거 국민성장 펀드 그 안에 이 두 축. 첨단 전략산업펀드, 또 국민들이 참여하고 연기금이 주축되는 미래성장펀드, 뭐 양쪽 모두 뭐 AI 또 첨단 벤처 투자 쪽도 큰 화두로 갖고 있으니까요. 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 가지 뭐 5년간의 계획이니까요. 네. 근데 이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원이 그래도 많이 필요할 텐데 5년간 지금 210조 원이 투입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이 재원 조달 계획은 또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재원 조달 계획은 아마 후속 보도 혹은 이제 국민 보고대 이후에 차츰 더 윤곽이 드러나게 될 것 같은데 어제까지 나온 이제 큰 윤곽을 보면 일단 국채 신규 발행은 아직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크게 세입을 늘리는 것과 지출을 절감하는 부분으로 210조 원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세입 확충을 94조 원, 그다음에 지출 절감은 116조 원 하겠다라고 해서
추가 재정 부담은 지지 않겠다라는 것이 크게 나온 밑그림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건 차차 가면서 봐야 되겠지만요. 네. 그래서 어떻게 지출 구조 조정을 할 건가 내용을 보고 있으니까 지금 17,000개에 달한 이제 사업 중에서 옥석 가리기를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깎거나 정말 불필요한 사업들은 아예 다 폐지를 하게 되면서 네. 정말 깐깐하게 지출, 이 세출을 쓰겠다라고 해서 현재까지 어제 나온 이 210조 원에 대한 자금 조달은 이제 국채 신규 발행 없이 가는 방향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럼 어제 이 내용도 있었어요. 증세 대신에 국채 발행을 시사하는 말도 이재명 대통령이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제 밭은 많이 마련되어 있는데 뿌릴 씨앗이 없어서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까 참 답답해요. 그래서 이 씨앗을 옆집에서라도 좀 빌려오든지 하려고 그러니까 왜 빌려오냐?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지. 뭐 이런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지금 한 대박 빌려다가 쇳불에서 가을에 한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씨를 한 되박 뿌려서 가을에 한가마를 수확할 수 있으면 뿌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은 재정을 씨앗에 비유한 것이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재정을 조달해야 한다라는 인식을 드러낸 게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예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약간 모순되는 부분이었었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저 발언만 놓고 보면 빌려온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적자 국채 발행인데 이 발언 이후에 기자들이 이제 아마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했더니 강유정 대변인이 완전히 선을 걷습니다. 그런 거는 아니다. 뭐 국채 발행은 계획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네. 글쎄 이거는 제가 앞서 후속 보도라든가 후속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발언은 분명히 이제 추가 국채 발행을 염두에 둔 것 같은데 또 대변인은 전혀 계획한 바가 없고 앞서 얘기한 그 부분 세입을 늘리고 지출을 조정하는 것으로 커버하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봐야 되겠죠. 공식적인 네, 그쪽 네. 입장 정리가 되겠죠. 대통령실도. 세입 확충이랑 뭐 지출 절감으로 그 많은 돈을 사실 하기는 쉽지는 않으니까 또 이제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다만 지금 국가 채무가 사상 처음 1,200조를 돌파한 상황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렇죠. 지금 지금 상황이. 현재 국가 채무가 아마 GDP 대비 한 49.5%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 평균이 한 8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거기에 아직 못 미치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은 국가 재정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수위 조절을 해 가면서 국채 발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아마 투입되는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뭐 국가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그런 인식에서 말씀하신 것 같긴 하지만은 동시에 또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것이 어떤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차차 수위 조절을 해나가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앞으로 나오는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발표에서는 또 정부 조직 개편 얘기는 빠지기는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장관급 6명에 대한 추가 인선을 단행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 조직 개편 대상으로 거론돼 왔던 금융위원회에 대한 인선도 발표가 됐습니다. 금융위원장 후보로 이억 원 전 서울대 경제학과 특임 교수가 지명이 됐습니다. 관료 출신 거시경제 정책통이에요. 네. 어제 경제 쪽 인선으로는 이제 세 자리가 초미의 관심사였었고요. 금융위, 금감원, 공정위였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방금 이야기하셨던 이억 원 전 기재부 차관,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됐고, 그다음 금감원에 이제 바로 민변 변호사 출신이죠. 이찬진 변호사가 됐고 마지막 네. 한 자리. 공정위의 주병기 서울대 교수가 돼서 이제 세 자리가 다 채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제 이 금융위와 금감원 여기에 대한 크게 조직 개편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위는 정책을 제안하면서도 또 일부 금감원이 하는 감독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정책만 하고 감독 기능은 빼서 금감원에 또 뭐 준다. 근데 금감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인반수라는 표현도 쓰는데 반은 공적 섹터지만 또 반은 민간 기업입니다. 이 두 개의 성격을 또 금감원은 어떻게 바꿀까 이런 고민이 있어서 결국 이제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조직 개편이 있을 텐데 그 전에 양대 수장을 일단은 좀 임명을 했다 이렇게 네.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금융 투톱의 자리가 채워지면서 일단 금융위는
계속될 것이다라는 예상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일단 앞으로 경제 방향은 좀 다 진용이 꾸려졌으니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좀 관심 있게 본 게 이제 금감원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제 금융 소비자 보호처라는 것이 이제 분리가 돼서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얘기 나온 이찬진 전 민변 부회장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많으세요. 요즘 금융 사고도 많고 또 아무래도 이제 금융계의 어떤 모럴 해저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이러한 어떤 조직 구조 개편에 과연 금감원을 분리해서 운영 방안을 할 것이냐 안 할 거냐 그것도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 자본시장에서 연기금 의결권 강화 소신이 강한 것으로 또 알려졌으니까 앞으로 좀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